우선 이거부터 말할게요. 뱃살은 그 어느 신체 부위보다 우리 몸에서 가장 살이 찌기 쉬운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마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체질적으로 마른 친구들도 이 뱃살이 고민거리인 경우가 은근히 굉장히 많아요. 이 팔다리는 앙상한데 이 뱃살만 볼록 나와 있으니까 너무 내 몸에 볼품이 없어서 미치겠는 거지. 그럼 당연히 보통 사람들은 이 조금만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엉망이 되면 정말 뱃살은 빛의 속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저 역시 관리의 끈을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풀면 이 뱃살은 그 어느 곳보다 가장 많이 그리고 신속하게 찌는데요. 그래서 다른 부위에 비해 뱃살 관리를 가장 많이 신경 써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 세계 사람들 모두가 가장 고민하는 이 뱃살이 왜 이렇게 잘 찌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고 나서 이 뱃살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 후 각 유형별로 어떻게 해야 이 뱃살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솔루션을 정확하게 핵심만 딱 요약해서 오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긴 말 않고 시작해볼게요. 언니, 도대체 이놈의 뱃살은 왜 이렇게 잘 찌는 거죠? 누나, 도대체 뱃살은 조금만 많이 먹으면 바로 찌는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일단 크게 신체의 기능적인 이유와 우리의 식습관 문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복부는 지방을 저장하기로서는 그 어느 곳보다 기능적으로 가장 최적화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이유는 이 진화라는 게 비가역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필요한 쪽으로 우리 인체 여러 가지 결함과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구조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중 하나가 바로 도대체 그 흔한 뼈대라는 보호대 하나 없는 이 복부라는 곳에 너무나도 중요한 내장기관들이 전부 몰려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에 칼 맞으면 뼈가 없으니까 그냥 소화기관들이 바로 아작이 나는 거예요. 덕분에 콜랑, 근육과 지방 조직에 의존하여 우리의 소중한 내장기관들을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게 됩니다. 이때 단단한 복근이 일종의 방패 역할을 하고요. 지방은 쿠션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우리가 고민하는 이 두둑한 뱃살은 피부 바로 밑에 위치해 있는 피하지방이 아니라 피부, 피하지방 그리고 근육 밑에 위치한 내장지방, 그러니까 이 내장과 혈관에 끼어있는 이 내장지방이 원인일 확률이 커요. 물론 체지방률이 워낙 높으신 비만인 분들은 이 피하지방과 내장지방 모두 원인이 되겠죠. 하지만 마른 비만인 분들은 내장지방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여하튼 우리 몸은 우리의 소중한 내장기관들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방을 복부에 자꾸 축적하려고 하거든요. 일종의 인체의 생존 메커니즘인 거죠. 근데 이게 또 나이를 먹으면서 호르몬이 부족해지거나 하는데 조그만 어떤 변수가 생기면 이 뱃살이 붙는 속도 어마무시하게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날씬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인생에서 많은 종류의 소소한 즐거움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해 볼게요. 두 번째, 바로 우리 현대인들이 정말 많이 하는 저녁에 폭식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저도 솔직히 저녁에 폭식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요. 이게 진짜 뱃살 엄청 잘 찌우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시간에 폭풍처럼 한꺼번에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은 갑자기 넘쳐나는 칼로리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고 바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신의 고루고루 지방을 차근차근 분배시켜서 저장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계속 칼로리가 막 쏟아지니까.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퇴근 후에 너무 피곤하고 귀찮으면 밥을 차릴 기운이 없으니까 내 건강과 내 지갑 사정이 안 좋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배달앱에 손이 먼저 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몸도 자꾸 폭포처럼 잉여 칼로리가 계속 쏟아지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제 지방을 쌓아두기 쉬운 배에 지방을 몰아서 저장시키게 됩니다. 그럼 만약 매일 저녁에 폭식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뱃살은 계속해서 늘어가겠죠. 이건 마른 분들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뱃살은 운동보다는 식습관을 개선해야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육이 많아도 뱃살은 찔 수 있거든요. 물론 이 밖에도 노화, 근육량 부족, 척추 전만증과 같은 이 신체 불균형에 의해서도 이 뱃살이 늘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보다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뱃살을 세 가지 유형별로 나누어 본 후 어떻게 해야 이 뱃살보다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게요. 말랐는데 뱃살만 나온 경우 하나, 아랫배만 유난히 볼록 튀어나온 경우 둘, 뱃살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비만인 경우 셋,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나는 마름 혹은 보통 체중인데 유난히 뱃살만 나왔다. 일단 이런 분들은 보통 마름 비만이죠. 그러니까 체중은 낮거나 보통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은 옷으로만 잘 커버하면 눈에 잘 안 보여서 사람들도 잘 몰라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붙는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가는 팔다리에 비해 많은 뱃살에 놀라게 되죠. 본인도 잘 몰랐다가 샤워를 하거나 볼일을 볼 때 삼겹살로 접힌 배를 보고 화들짝 놀라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일단 체지방률이 높고 근육량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런데 이게 몸의 체지방량 자체가 절대적인 수치로 많은 건 아니에요. 근육량이 워낙 적고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체지방률이 높게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체중을 줄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체지방률을 낮추고 근육량을 높여서 두 수치 모두를 정상 범주 안에 들게 해야 뱃살이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사실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체지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면 몸무게는 늘어나거든요. 하지만 뱃살은 줄어드는 신비로움을 맛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식단 조절을 총 섭취 칼로리를 막 줄일 게 아니라 탄단지 비율을 건강하게 맞추고 유산소보다는 웨이트 운동에 보다 초점 맞추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섭취 칼로리는 그대로 두거나 아주 약간만 줄이시고요. 대신 탄수화물 섭취 비중을 많이 낮추시고 그 빈자리에 이 건강한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식으로 식단을 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성장을 위해 걷고 뛰고 춤추는 유산소보다는 무게를 치는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필라테스 위주로 운동을 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그럼 그 볼록 튀어나온 뱃살이 서서히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탄수화물 줄이고 계란이나 육류나 두부같이 양질의 단백질을 매 끼니마다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고 주 3회에서 5회 정도 근력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이 두 번째는 아랫배만 볼록 튀어나온 경우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 경우였는데요. 실제로 이런 유형은 보통 사무직에 종사하는 직장인 분들이나 학생, 수험생, 취준생 분들한테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왜냐면 이런 분들은 하루 종일 컴퓨터나 책을 보느라 목이 앞으로 빠지게 되면서 거북목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반대급부로 머리가 무거워지니까 이걸 버티기에 등과 가슴이 굽어지게 돼요. 뒤로 빠진 무게중심을 앞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허리뼈가 앞으로 전만이 돼요. 그럼 뱃살이 앞으로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이 복부 비만이 심해지면서 척추 전만이 후행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아까 거북목 때문에 머리에 무게가 무거워져서 척추가 전만이 된 거잖아요. 이 복부 비만의 경우에는 이 뱃살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 허리와 고관절에 너무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리와 이 고관절을 받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허리를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꺾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척추 전만이 뱃살과 무슨 상관이냐? 허리가 앞으로 꺾이잖아요. 시각적으로 뱃살이 훨씬 많아 보입니다. 왜냐면 뱃살이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진짜 좀 억울한 경우이기는 해요. 뱃살이 아주 많지 않아도 척추 전만증 때문에 이 뱃살이 많아 보이는 일종의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 자세 교정이 가장 시급합니다. 항상 배에 긴장을 주셔서 허리를 꼿꼿하게 펴기 위해 노력하셔야 돼요. 또 이 유형에 속하시는 분들은 보통 일하고 공부하느라 바빠서 따로 운동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없다는 걸 제가 정말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매하는 AP 핏밴드를 평소에 착용을 해서 이 자세를 교정하는데 보조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걸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실제로 이 핏밴드를 처음 판매하게 된 계기도 그 당시 학생이었다 보니까 운동하고 식단 관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이 밴드를 착용하면서 알바를 하거나 공부를 했었거든요. 덕분에 자세 교정이 확실하게 되니까 뱃살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일하고 공부하느라 운동할 시간도 없다는 거 정말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운동을 해줘야 하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건 코어 운동 정도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하루 10분 정도만 해주세요. 왜냐하면 다들 앉아만 계시는 분들이라서 활동량과 운동량이 워낙에 부족하다 보니까 코어 근육이 진짜 약하세요. 그래서 이 약화되고 퇴화된 코어 근육이 뱃살을 잡아주지를 못하니까 아랫배가 앞으로 툭 튀어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또 코어 힘이 약하면 허리가 앞으로 전만이 되기도 훨씬 쉽고요. 그래서 결론은 올챙이 배 유형은 자세 교정과 코어 향상이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급선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도 됐죠? 그럼 이제 대망의 마지막 유형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내장 지방이 문제였고 두 번째는 체형 불균형이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이 세 번째의 경우는 체지방률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내장 지방뿐만 아니라 피하 지방까지 많아서 굉장히 다각도로 접근을 해야만 뱃살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비만이신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유형인데요. 전체적으로 체지방량 자체가 많다 보니까 이 속에 있는 내장 지방뿐만 아니라 이 겉에 있는 피하 지방도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슬픈 사실은 내장 지방은 사실 에너지로 가져다 쓰기가 정말 쉬워서 며칠만 잘 관리해줘서 금방 빠지거든요. 그런데 피하 지방은 정말 더럽게 안 빠져요.
그래서 이분들은 일단 전체적으로 체지방 양과 체중을 줄여야 하니까 당연히 식단 조절과 유산소 운동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해요. 또 당연히 뱃살이 많으시다 보니까 척추 전마도 어느 정도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척추 전마는 뱃살이 많아서 생긴 거니까 자세 교정 아무리 해도 뱃살이 빼지 않으면 도로 아미타물이거든요. 또 근육형 비만이 아니신 경우에는 근육량마저도 적다 보니까 웨이트 운동도 반드시 병행을 해주셔야 뱃살이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근육량도 체지방량도 둘 다 많다면 유산소 운동과 식습관 개선에만 초점 맞추시면 되지만 근육량은 적고 체지방량은 많은 경우라면 유산소 운동, 웨이트 운동, 식습관 및 생활습관 개선 모두 다 신경을 써주셔야 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이 식습관 및 생활습관 개선인데요. 당연히 누구나 잘 아는 것들입니다. 가공된 탄수화물 섭취 줄여주시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양질의 좋은 단백질 섭취 늘려주시고요. 저녁에 몰아서 드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 추천드리지 않아요. 정해진 시간에 꼬박꼬박 새끼를 건강하게 잘 챙겨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술 당연히 드시면 정말 큰일 나고요. 하루에 7시간 이상 충분히 잘 주무셔야 합니다. 압니다. 갈 길이 멀어요. 뜯어 고쳐야 할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거의 뭐 에베레스트산 등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제가 오늘 뱃살을 3가지 유형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이게 꼭 A, B, C처럼 한 가지 유형에만 단편적으로 속하지 않고 뭐 2가지 유형이 한데 섞여서 같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이 모두 속하는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솔루션 2가지 모두를 같이 병행해서 실천해 주시면 됩니다. 뱃살, 미니멀 뱃살만큼은 마른 체질인 분들에게도 정말 큰 고민거리라 이 저체중인 분들부터 비만인 분들까지 모두를 정말 짜증나게 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저 역시 조금이라도 방심하거나 이 관리근에 느슨하게 놓으면 뱃살부터 바로 확 찌거든요. 그래서 사실 솔직한 말씀으로는 나는 인생의 소소한 즐거움들을 도저히 포기하지 못하겠다? 그럼 사실 그냥 뱃살도 포기하시는 게 사실 맞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 지금 아직 젊고 외모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저도 정말 나중에 노후에는 인생을 좀 즐기고 느긋하게 살고 싶어지면 뱃살이 좀 나오더라도 그냥 즐기면서 편하게 인생을 살고 싶더라고요. 물론 뱃살이 과도하게 나오면 그건 정말 큰 문제가 많아요. 건강에 정말 안 좋고요. 하지만 아주 적당한 양의 뱃살은 오히려 너무 선명한 식스팩보다는 건강에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너무 낮은 체지방률은 사실 내분비계에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어쨌거나 오늘도 영상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